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시장이 인정해주는 걸까요? 오늘 나온 엔비디아의 실적 얘기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늘 이 IT 신이 유독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에요. 네, HS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두절미하고 대표님 오늘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잘했는데요. 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매출이 351억 달러가 나왔고요. 네, 굉장히 잘했죠. 네. 보통 엔비디아가 AI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또 질문하니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네. 보통 분기 실적을 얼마나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했는지 혹시 대충 감이 오실까요? 얼마 정도인가요? 네. 물어봤잖아요. 얼마 정도죠? 네네. 보통 90억 달러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했다고 했어요. 네네. 네, AI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 351억 달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왜 시간에 주가가 시큰둥하냐면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네.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과 기대감의 함수인데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는 게 또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제는 뭐 엔비디아를 그래픽 카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쪽 매출이 30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이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의 기대치가 부담이다라고 하셨는데 통상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원래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왜 유독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이렇게 시장에서 가혹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왜 엔비디아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보통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하면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서 분석가들이 보는 컨센서스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일단 시중 길거리 컨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제는 뭐 그 주가로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수치로 체감이 또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작년 4분기하고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260%가 넘었어요. 근데 이 최근 전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22% 매출 성장을 했고요. 이번 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은 9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꺾이니까 주가하고는 이게 또 동조화에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실적 발표 이전에 서버 과열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에 관련 노이즈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을까요? 네, 뭐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얼마만큼 믿는지가 또 중요한 건데요. 네. 사실 블랙엘이라는 제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그동안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신제품을 출시했거든요. 전전 제품인 암페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호퍼 같은 경우도 2년마다 출시가 됐는데 블랙엘 같은 경우는 이제는 1년마다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기술 초격차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와 이제는 정말 AI 가속기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또 초격차를 보이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기술이 삐끗삐끗한 거죠.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칩하고 칩 간에 연결하는 인터포저 쪽에서 설계 결함이 있었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GB200 NVL이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서버 렉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열이 많이 나서 성능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뭐 잘 되고 있다, 초라는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이즈들이 3개월 이내에 완전히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내년 실적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분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HBM에도 또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수익성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요? 네, 일단 그 가이던스가 좀 약했어요. 네. 생각보다 좀 되게 약했는데 엔비디아도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375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351억 달러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 분기가 75%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다음 분기는 73.5%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가 한창 좋을 때는 70% 후반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성장률이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거죠.
네, TSMC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이나 비용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한데 혹시 SK하이닉스의 HBM 가격 인상은 기대할 수 없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비용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블랙엘의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TSMC가 계속해서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 TSMC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 이제 2.5D 패키징을 블랙엘에 또 적용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또 계속해서 또 캐파를 좀 줄일 수 있다. 우리 한 월 5,000장 정도 줄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블랙엘이 뭔가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라는 건데 결국 가격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또 코어스 가격을 20%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TSMC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TSMC의 매출 총이익률이 55%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75%까지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가격을 올려야 될까요? 엔비디아하고 애플한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요인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 SK하이닉스의 HBM 가격은 좀 높일 수 있냐? 요거는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계약된 가격대로 계약된 물량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을 올리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파운드리하고 좀 다릅니다. 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었고요. 이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 학습 수요는 견조했고 이 AI 추론이나 소버린 AI처럼 추가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을까요? 네, 좀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그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비중이 45%까지 낮아졌었는데 이번 분기에 다시 5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데이터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고성능 AI 가속기를 쓰고 그리고 추론용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한 가성비 좋은 주문형 반도체 ASIC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오픈 AI O1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추론용인데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이런 쪽 수요가 새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추론이라고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해주는 답변을 내주는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답변의 통찰이라는 부분까지 줘야 되고 나중에는 인스트럭션, 나중에는 조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AGI로 가려면 결국 추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 쪽도 그 새로운 또 수요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네오 AI 클라우드라고 해서 GPU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수요도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 주가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SK하이닉스 주가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당분간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좀 연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수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내구 소비재 수요가 좀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재고를 얼마나 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부터 전망 또 꼭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영수의 IT신 시간이었습니다.